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이라는 단어에서 냄새가 나지요. 거꾸로 이런 뜻일 것 같아, 그지? 역함수, 거꾸로 함수. 무슨 말인가?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x가 y에 대응했어요 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역함수는 뭐냐면 이제 이 y 아까 선택받는 요 메뉴판의 역할했던 공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고 아까 정의역은 공역으로 바뀌면서 역할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대응을 말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좀 전에 x에서 y로 화살이 날아갔어. 즉 함수에 x를 넣으면 그 결과가 y를 뱉어냈어. 근데 이제는 거꾸로 함수, 즉 y를 넣으면 x를 뱉어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방법을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승처럼 보이지, 그지? 근데 이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는 거 아니야.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즉 f 인버스. 오케이? 자, 다시 f 함수. 원래 얘를 원함수라고 말하면 돼. 원함수, 원래의 함수. 원함수를 f라고 했을 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f 인버스. 그러면 이런 느낌이네. x와 y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원래 f에다가 x를 넣으면 뭐가 나왔더라? y가 나왔지. 네, 화살표 등호지만 실제로 화살표의 느낌이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뭘 하려고 한다고? f 인버스 y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x가 나온다. 요런 관계, 요런 표현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말할 거야. f와 f 인버스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거야. 개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아래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f에 1을 넣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는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죠. f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 이번엔 f의 인버스 이렇게 가는 함수를 말하려나 보다. 그지? f의 인버스 5를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3. 그렇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f의 인버스 7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온다. 그럼 얘들아, 사실은 이 그림이 없다고 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함수. 이 말 무슨 암시가 있는 것 같아.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럼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봐. 그지? 그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존재하는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지금 선생님이 하려는 말은 뭐야? 이 대응 관계 표가 없더라도 요거만 가지고 우리 뭐를 알아낼 수 있냐 이거지. 즉 f에 1을 넣으면 1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f 인버스 1은 뭘까? 그렇지, 1이 나올 거고, f 인버스 3은 뭘까? 2가 나올 거고, 얘를 보고 f의 3은 뭘까? 5가 나올 거고, f의 4는 뭘까? 7이 나올 거고. 이해되셨죠? 또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야, 그지? 인버스라는 말은 대응을 거꾸로 한다. 즉 x와 y의 역할을 바꾸고 좀 전에 공역이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뭘로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원함수가 있어야 그의
짝꿍인 역함수가 생기겠지, 그지? 원함수가 뭔지도 안 가르쳤는데 역함수 어떻게 구해?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가는 녀석의 역함수는 누굴까요? 얘기했지 뭐. 이해됨?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지. 얘의 역함수는 얘가 되겠지. 그럼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는 누굴까요?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요거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말 했어.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놈들도 있다는 소린가 봐, 그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아무 함수나 막 갖다 들이대볼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대로 이게 f니까 f 인버스를 구할 거야. 자, f의 a는 1이요. f의 b는 1이요. f의 c는 3이요. 자, 함수가 맞나요? f는 함수 맞아요?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 오케이. 왜요? x의 값에 대하여 오직 한 개의 y 값. a를 입력하면 1 하나 나왔지. b를 입력하면 1 하나 나왔지. c를 입력하면 3 하나 나왔잖아. 정상적인 함수. 오케이. 자, 과연 이 녀석은 역함수가 있을지 한번 외우지 말고, 이래야 역함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역함수 f. 자, 없지만 내가 써볼게. f 인버스 1.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왜? 1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야? a라고 써야 돼? b라고 써야 돼. 벌써 여기서 망했지. 아, 역함수가 없단 소리네. 그죠? 이렇게는 함수가 될 수 없단 소리야. 이렇게는 함수가 될 수 없단 소리야. 왜요? 하나를 넣었는데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잖아. 함수의 정의가 뭐더라? 임의 x. 이제 얘를 x라고 봐야지. 왜? 얘가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가는 녀석을 생각하는 거야. 임의 x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값과 대응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값과 대응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건 함수가 아니다. 즉 이렇게 함수가 생길 수 없으니 이렇게 생긴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네. 이해됐음? 뭐라고? 아, 이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또 어떤 놈이 있나 보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 다양한 걸 다 갖다 놨어. 자, 이렇게 됐는데 얘들아, A를 넣으면 3이 나오고 B를 넣으면 2가 나오고 C를 넣으면 4.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F의 인버스 2는 뭐가 나오나요? B가 나오겠지? F의 인버스 3은 뭐가 나오나요? A가 나오겠지? F의 인버스 4는 뭐가 될까요? C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다 통과됐어. 왜? 하나씩 나오니까. 자, 그런데 F의 인버스 1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안 나옴. 안 나옴. 하하, 망했어. 즉 요렇게 가는 것은 여전히 함수가 될 수 없다. 즉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왜요? 1을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네. 그럼 너도 역함수 존재하지 않음. 역함수 존재하지 않음. 자, 그럼 이번엔 얘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G라는 녀석이야. G라는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G라는 녀석을 한번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건 제대로 된 함수 맞나? 1을 넣으면 B 나오고 2를 넣으면 C 나오고 3을 넣으면 B 나오고 4를 넣으면 A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제 역함수 G에 인버스가 있을까요? 이런 함수가 과연 존재할까요? A를 넣으면 뭐 나왔어? 4 나왔어. 오케이. C를 넣으면 2 나왔어. 오케이. B를 넣었더니만 그렇지. 눈치챘죠? 1이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어? 꽝. 즉 이런 아이는 불가능. 즉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함수가 나올까요? 네, 이제 눈치챘을 거야 이게 아마. 그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눈치를 채는 거야. 외우지 말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만 서로 하나끼리 1대1로만 짝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얘도 아까 보시면 얘도 1대1로 짝꿍은 돼 있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하지만 요런 날 우리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렇지. 1대 아이고 오타 1대1 함수라고는 부르지. 선생님 왜요? 하나가 하나에 하나가 하나에 하나가 하나에만 짝꿍이 돼 있단 말이야 서로. 혹시 1대1 함수의 정의 혹시 까먹지 않았을라나? 써볼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x1하고 x2가 다르다면 함수값끼리도 달라야 합니다. 에 대한 조건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x1과 x2가 다르다면 함수값끼리도 달라야 합니다. 오케이. 얘는 뭐라고? 1대1 함수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이 아이는 1대1 대응은 아니지. 뭐라고?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1번 일단 적어도 1대1 함수여야 하고 복습입니다. 2번 적어도 1대1 함수여야 되고 2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받고 있어야지 이렇게 선택 못 받은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뜻인 거지. 얘가 공역이고 여기서 치역은 2, 3, 4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므로 1대1 대응이 아니었다는 거지. 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요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슉슉슉.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즉,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제 알았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필연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해되셨죠?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열심히 앞에서 살펴봤어, 그지? 당연히 역함수 따져보면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짝꿍 없잖아. 따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요건 수능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